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늘 오후부터 고속도로와 공항이 본격적으로 붐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 추석 당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석방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 트윈스가 2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는 LG는 구단 역사상 4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모두 3천여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오늘 굿모닝 MBA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이번 추석 연휴가 최대 열흘에 이르는데요. 고속도로는 언제쯤 가장 많이 막힐 전망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정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떠나는 차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에는 3,218만 명이 이동하는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12일 일요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을 지정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가장 많은 667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보면 추석 전날인 일요일 귀성길은 최대 8시간 10분, 추석 당일 월요일 귀경길은 9시간 5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추석에도 면제됩니다. 다만 연휴 기간 내내는 아닌데요. 이번 주 토요일 4일 0시부터 다음 주 화요일 7일 자정까지 나흘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공항 상황도 궁금합니다. 이번 연휴에 500만 명 넘는 국민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라고요. 명절에 고향을 찾는 대신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526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내일인데요. 모두 23만 9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전망입니다.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일요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휴에 여객기 타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긴 연휴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많은 분들이 나들이 계획 세우셨을 텐데 아쉽게도 연휴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휴 날씨 강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꽃밭을 거닐며 추억을 쌓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살랑살랑 바람까지 불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관람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표현하자면 좀 솜사탕 같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고도 싶고. 아쉽지만 연휴가 시작되면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일인 금요일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리는 제주도엔 100mm가 넘는 호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와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전날인 5일부터는 중부지방에 약한 빗방울이 내리다 6일 오전에 잦아들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서쪽과 남쪽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구름이 두텁게 껴 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한낮에 25도 수준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7일 이후 날씨는 변동성이 커 추후 발표되는 예보를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황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가족과 친지에게 나눠줄 빳빳한 신권이죠. 올해는 연휴가 유난히 길어 넉넉하게 바꿔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권을 시중에 공급하는 한국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대기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구겨지거나 낡은 화폐를 깨끗한 신권으로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19만 원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빳빳한 신권으로 용돈을 줄 생각에 벌써 마음이 들뜹니다. 아이들 해서 나눠주려고요. 많이는 못 주고 조금씩이라도 주려고 왔습니다. 시중은행 점포에선 신권이 부족하거나 대기 시간이 긴 경우가 있어 아예 신권을 공급하는 한국은행으로 발걸음이 몰린 겁니다. 한 10번 가면 한 5, 6번은 못 바꾸죠.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을 바꾸려고 해도 한 50만 원밖에 못 바꾸고.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권 20장, 만 원권과 5천 원권은 100장, 1천 원권은 200장까지입니다. 지난 설에는 5만 원권이 158억 원 넘게 교환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5만 원권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폐들은 작년 설보다 수요가 줄거나 변동이 적었고 새 동전으로 바꾸려는 수요는 아예 없었습니다. 지폐를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절 기간에도 5만 원권 위주로 저희 쪽에서 교환을 많이 해가시고 주화는 저희도 일단 나가지 않고 손님들께서도 많이 찾지 않고 있는. 명절마다 이어지는 신권 찾기 행렬. 시대가 변하면서 양상도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함께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소식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두 사람의 구속 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고령인 정과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다는 점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특검 조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특수공모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이어 두 번째 재판 공개입니다. 다만 내란 재판의 특성상 군사기밀 노출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의 부실한 식사와 인권 침해 주장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면서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분으로서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식사 부실과 인권 침해 주장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SNS에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보석신문에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석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단 소속 김대리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과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갔을 때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정 장관은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 요구하는 게 아닌지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닌 내란 혐의로 구속돼 수감된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밥투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교도관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맞섰는데요. 보석 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양측이 맞불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SNS 게시글이 올라오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잇따라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결코 밥투정 따위의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한 교도관의 실명을 알려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정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보석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전 대통령과 재판부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공개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 점심 식사가 컵라면과 건빵이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는 궤변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자 양측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와 재판 불출석을 고집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해체에 반발하면서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특검 사무실까지 찾아가 항명과 집단 행동은 처벌 대상이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원 소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집단 성명문을 낸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에 대한 경고 차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취지와 모순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복귀를 요청한 검사들에 대해 집단 항명이라며 발끈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이 검찰 조직의 검찰개혁 저항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처벌 대상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도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없이 징계하라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발 기류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검찰 조직 개편 작업에 빠르게 착수했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총리실 산하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전원 복귀를 요청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드러났는데 민주당이 언급한 징계도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일선 현장으로 복귀를 하겠다고 밝힌 민준기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정치권의 압박과 무관하게 현재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준기 특검이 복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추가적인 집단 행동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준기 특검팀에서 시작된 검사 이탈 조짐은 다른 특검팀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과 순직 해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팀 파견 검사들도 각각 입장 정리를 위한 회의를 연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조은석 특검팀 파견 검사 일부는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 파견 검사들 일부는 태업을 하겠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징계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특검팀 측은 검사들에게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 의사표시들이 있는 과정이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집단 입장 표명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팀 파견 검사 복귀 요청을 지지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검사는 내부망에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썼고,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는 특검에 파견 갈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유일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이 이탈하면 수사검사와 재판을 맡는 검사가 달라져 재판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특검팀 수뇌부는 검사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을 선언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하게 청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고강도의 군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화 방안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 나요 맞들어 총!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거수 격려합니다. 취임 후 첫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자주국방 방안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산 육성, 장병 처우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권 회복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 군대를 통제하는 권한이 우리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현재는 평시의 한국 합참 의장이, 전시에 미국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자권을 우리 정부에 돌려주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 실제 반환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그동안 썼던 전자권 환수라는 표현도 회복으로 직접 수정하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변경이 된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힌 건 처음으로 그만큼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걸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어제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에게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강한 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모범 장병과 국가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이재명 대통령.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당시 수사 외압과 이른바 VIP 경로서를 폭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옅은 미소로 박 단장을 맞이한 이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으로 보국 훈장 3일장을 수여하고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이후 진행된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12.3 계엄을 언급하며 군 신뢰 회복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계엄 잔재 청산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잔재 청산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첫 군인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장이었던 현역 장성들을 모두 물갈이한 데 이어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장관급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중문화 교류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은 인기 걸그룹의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등장한 이 대통령은 K-팝의 상징, 응원봉을 둘러보고 K-팝 문화는 민주주의와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거네요. 팬 주권주의로. 팬 주권주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빠지면 다른 엔터 산업과 똑같아집니다. 두 사람은 포토부스로 이동해 젊은 층이 많이 찍는 인생 네컷도 촬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를 이길 페스티벌을 기획하겠다며 K컬처 시상식도 예고했습니다. K컬처가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 위상은 바로 한국을 엔터 팬덤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K컬처 300조 달성을 목표로 삼은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화교류 전략을 짜게 됩니다. 행사엔 YG,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대중음악 업계는 물론 게임과 웹툰, 영화계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정책 자문위도 새로 만들고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자문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3연패로 정규 시즌을 마감했지만 타 구장의 도움으로 2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시리즈 준비에 나서는 LG는 이제 4번째 통합 우승을 정조준합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승을 확정지은 LG 트윈스 선수단이 경기장에서 팬들과 기쁨을 만끽합니다. LG가 2023년 이후 2년 만에 KBO 리그 정규 시즌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우승팀은 서울의 자존심 모처 LG 트윈스!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홈구장인 잠실에서 NC 다이노스에 패해 3연패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자력 우승이 좌절됐고 2위 팀 한화 이글스도 SSG 랜더스에 3점 차로 앞서며 우승 경쟁은 끝까지 이어질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9회 말 투아웃까지 몰린 SSG가 투런포 2개를 터뜨리며 한화의 극적인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고 남아있던 LG의 우승 매직 넘버가 자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응원해준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자력 우승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페넌트 레이스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첫 해부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염 감독은 LG 역사상 처음으로 2회 이상 정규 시즌 우승을 일궈낸 사령탑으로 기록됐습니다. 통산 4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LG는 이제 4번째 통합 우승을 위한 한국 시리즈 준비에 돌입합니다. 현재까지 1위부터 4위 팀이 확정된 가운데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이 걸린 5위 자리를 두고 NC 다이노스와 KT 위즈는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며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용 자료를 개별적으로 모아놓을 때 쓰는 G드라이브가 완전히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는데 백업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클라우드 기반의 G드라이브가 완전히 타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만들거나 얻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모아놓는 자료 저장소입니다. 행안부의 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업무용 자료를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2만 5천 명이 사용해왔는데 부처별로 길게는 한 달치에 가까운 업무 자료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안이 중요한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의존도가 특히 높았던 만큼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G드라이브 기술 특성상 외부 백업은 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혹시 그중에서 남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정보를 영원히 되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부처는 PC에 임시 저장돼 있는 파일을 취합하는 등 급한 대로 대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재 발생 엿새째 가동이 중단된 647개 정보 시스템 중 105개가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전체 복구율은 16.2%로 높아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그런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이 화재 1년 전 소방점검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거부했다는데 대전 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방점검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난해 화재 안전조사 결과서입니다. 위반 사항을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모든 전산실과 보안시설의 화재 안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5층의 아래층엔 화재 감지기도 설치하지 않아 화재 예방법을 위반했습니다. 국정자원 광주센터의 결과서는 정반대입니다. 조치명령 4건이 발생하긴 했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발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같은 기관인데도 대전 본원은 보안을 이유로 소방 점검을 거부한 반면에 광주센터는 협조했습니다. 나머지 대구센터와 공주센터 역시 소방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전 본원의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 기관이 받은 소방 점검은 중앙화재안전조사로 소방청이 전국 단위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골라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을 점검 진단하는 특별조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난해 대전 본원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민간업체 직원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에서 보안을 이유로 소방 점검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거부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겠다고 봅니다.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방전을 충분히 했는지 등 화재 당시 안전 매뉴얼을 지켰는지조차 현재로선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현장의 책임자와 작업자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숨지고 80대 어머니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화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구하려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빨간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경기도 구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베란다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80대 어머니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채로 구조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불이 나자 복도로 나와 큰 소리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곧바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구하러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알린 덕분에 100명이 넘는 주민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깨어 있었는데 막 소리 들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그 대응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 대피부터. 불은 44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고 4년 동안이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황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지하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매장 업주를 추궁하며 상자에 담긴 봉투를 살핍니다. 주위에는 담배 제조기계와 담뱃잎 등 재료들이 발견되고 이미 완성된 제품도 상자째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학교 근처고 초등학교 앞이니까 어른들이 담배를 피다 보면 아이들이 또 냄새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실제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했고 기계음도 계속되는 등 수상한 정황도 잇따랐는데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학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변 CCTV 분석을 마친 경찰은 9일간의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한 뒤 담뱃잎 16kg과 500만 원 상당의 불법 담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수제 담배라고 광고하며 한 보루당 2만 5천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기재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물 폐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총괄 셰프에 선정됐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21개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00여 명의 만찬을 책임지게 되는데요. Eating and studying Korean food, and for me, like I use food as a gateway to learn about everything else. So. 누리꾼들은 나도 먹고 싶다, 만찬 메뉴가 제일 궁금한 국가 행사 실화냐, 회의 참석시켜달라 등 호기심을 보이는 반응입니다. 흑백 요리사 출연 당시 스스로를 비빔인간이라고 칭하며 매번 새로운 한식 퓨전 요리를 선보였던 만큼 어떤 메뉴를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한 50대 기사가 불법 광고물에 차량이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현금 합의를 강요당한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고객의 차량을 몰고 주차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광고물에 차량이 접촉했다 전했는데요. 정확히는 지지대도 아닌 비닐 부분이 미세하게 닿았는데 고객과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와 차주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해당 기사는 대리운전 일에 영향이 갈까 30만 원을 주고 합의했지만 일주일간 밤새 일해야 버는 돈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애초에 불법 광고물이다, 외제차 몰면서 저러고 싶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아파트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패션 잡지의 SNS 계정에 올라온 유명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 현장 사진. 사실 이 사진의 원본엔 로제가 함께 있었는데요. 마치 3명만 찍은 사진인 것처럼 로제가 잘려나간 채 SNS에 게시된 겁니다. 저 4명 중 유일한 공식 앰버서더인 로제를 편집하다니 대놓고 인종차별, 로제는 영국에서 훈장도 받았다 등 전 세계 누리꾼들의 항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로제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은 가수 찰리 XCX 역시 자신의 SNS에 로제만 어둡게 처리된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외딴 섬에 건설 중인 방파제가 갑자기 공법이 바뀌고 건설비도 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를 가진 회사만 시공할 수 있는데 전라남도 도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뿐입니다. 20억 원 넘게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완도군에서 100길로 1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섬 덕우도. 150명 정도 사는 작은 섬 앞바다에 테트라포드를 쌓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에 있던 낡은 방파제 대신에 바깥쪽에다가 새로운 방파제를 짓는 공사입니다. 2018년 공사비 172억 원을 들여 공사에 착수해 절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23년 초 갑자기 설계가 변경됩니다. 바다에 기둥을 받고 위에 블록을 쌓는 형태에서 바다를 더 넓게 메워 경사형으로 쌓는 식으로 공법을 바꾼 겁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할해양수산청에 사전 협의하고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완도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20억 넘게 늘었는데 결제 절차가 석연치 않습니다. 건설비가 10억 이상 늘어날 때는 도청 담당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공사는 과장정결로 하루 만에 속전속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법 변경으로 이득을 본 건 현직 전라남도 도의원 A씨가 과거 소유했던 회사로 지금도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공사잖아요. 협력업체 하나가 이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분 집안입니다. 도의원 A씨는 10년 전 사업에서 손을 뗐고 사업 내용도 모른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감사원은 더구도항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급여의 3%를 회사가 강제로 떼어가고 퇴사를 해도 낸 돈의 20%만 돌려받는다면 어떨까요? 본인 동의도 없이 떼어가고 이를 문제로 삼자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바로 한국조폐공사 이야기입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조폐공사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3%씩, 많게는 20만 원 넘게 떼갔다. 가입은 강제, 탈퇴는 불가. 퇴사할 땐 낸 돈의 20%밖에 못 받는다는 등 임직원 공제기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심지어 본인 동의 없이도 떼간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폐공사 직원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에 대해서 조폐공사 측은 해당 기금은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고 사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노조의 회계 공시에 해당 항목은 없었고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억지로 3%를 떼어가고 중도에 퇴사하면 80%를 몰수하는 관행은 이번 국감 기회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조폐공사가 이 내부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했고 기금 운영의 주체로 알려진 노조 측은 사측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넘었습니다. 9월 중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품목별로는 수출 효도 상품인 라면이 11억 1,600만 달러로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김이 8억 7,700만 달러, 소스류가 3억 1,5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명절 제수용품비가 4인 기준 평균 32만 2,700원 선으로 추석 3주 전 조사 때보다 2.3% 줄어들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 값이 28%가량 낮아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 대추와 식용유, 돼지고기도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인 반면 배는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새 정부의 세도약 기금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될 예정입니다. 세도약 기금은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처분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인데 수혜를 보는 사람은 약 1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반려동물은 키우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보호자와 상호작용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흰색 담요 위 복슬복슬한 무언가가 꼬물거립니다. 동그랗고 작은 몸집이 정말 귀여운데요. 움직임이 생생하고 자연스럽지만 사실 진짜 동물이 아닌 AI 반려동물 장난감입니다. 일본의 유명 전자제품 업체가 새롭게 선보인 이 반려장난감은 빛과 소리, 촉각의 반응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무려 400만 개의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고요. 반려동물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주는 똑똑한 제품이라네요. 비행기에 얽힌 사고도 하나 있었는데요. 조종사의 침착한 임기응변이 빛을 발했네요. 차량으로 꽉 막힌 퇴근길. 운전자들은 생각지 못한 물체 등장에 깜짝 놀랍니다. 이곳이 활주로였던 걸까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아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요.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한 겁니다. 다행히 비행기가 착륙한 방향엔 차량이 많지 않아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평생을 침팬지 연구에 전념해 동물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침팬지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팬지들이 제인 구달 박사의 등에 매달리고 품에 안겨 장난을 칩니다.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가 현재 시각 1일 향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인 구달 연구소는 구달 박사가 강연을 위해 찾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구달 박사는 1960년대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 지역에서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이용해 흰개미를 잡는 사실을 밝혀내며 인간만이 도구를 이용한다는 학계의 통념을 뒤집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을 지어 침팬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독특한 연구 방식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We need to recognize at the outset that what we do to animals from their perspective certainly and probably from ours is morally wrong and unacceptable. 제인 구달 박사는 학부학위가 없었지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해 1965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7년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세워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에도 앞장섰고 2002년 UN 평화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을 찾아 이화여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최재천 교수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며 과학의 지평을 넓힌 제인 구달 박사. 가슴 뛰는 일을 삶으로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경찰이 도를 넘는 반중 집회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천절 집회에서 공산당 아웃, 노 차이나 등 혐중구호를 외치면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건데요. 보수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의 선거를 뺏어간 그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을 좀 먹으려고 하는 그 나라 어딥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서울 도심에서 반중 집회를 이어온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학. 자유대학이 개천절인 내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서울 흥인지문에서 집결해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한 뒤 서십자각과 동십자각 사이에서 본집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자유대학 측에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차이나 아웃 등의 혐중 구호를 외치면 본집회 장소인 광화문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기 적출을 멈춰라라는 표현이나 공산당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반중 집회에 대해 혐오 표현을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짱복성을 못 부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행진 때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자유대학은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츰 비가 오면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대체로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귀성길 오르신다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 충남과 호남, 제주부터 시작되겠고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추석 당일인 월요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서쪽과 남쪽 지방으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중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17.4도, 창원은 18.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전주와 대전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남은 연휴 동안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